고랜 동포 가정도 외국인 가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랜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통계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 거소 기준이냐 등록 기준을 살펴봐야 됩니다. 체류자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다 정합을 해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한 3만 9천 명 정도, 러시아 출신 동포들이 한 3만 5천 명, 카자흐스탄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국가 출신 국가의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도 한 3% 정도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주로 밀접해 있어서의 외국적 동포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조금 더 대상을 좀 분리를 해보면 고려인 동포에 있어서는 가장 오른쪽이고 중간이 중국 동포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살펴보면 있어서의 중국 동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어서의 밀집한 특징을 보이고, 하지만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주 그 지역에 있어서의 조금 더 이분되는 그냥 양분된 분석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외국 국적 근로자하고도 좀 살펴보면 있어서의 전체적인 분포가 상에 있어서의 고려인 동포가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의 조금 더 체류 분포하고 좀 더 유사한 특징을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같은 동포라도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간에 있어서의 체류지, 그래서 거주지 유형이 조금 더 분화되는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사람 수이고 가로축은 있어서 연령별 분포입니다. 그래서 10세, 20세, 10세 단위로 좀 쪼개봤는데 동포 전체에 있어서의 고령화 추세는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고려인 동포에 있어서의 30대, 40대에 가장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한 22% 정도 되고 40대가 한 23%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고려인 동포만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10세부터 14세까지는 한 4.2% 정도 되고, 15세부터 19세 중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4.2, 그다음에 20세에서 24세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주요 현안 같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언어 장벽, 그다음에 학업 부적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으로 체류 안정성은 좀 높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으로 있어서의 불안정적인 적응 문제가 좀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특징 때문에 고려인 동포 친구 또래 그룹들과의 더 친밀성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향후 갈수록 있어서의 당장 한국어는 못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의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돌봄 중 방과후 학교에 있어서의 체계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 있어서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돌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저조하거나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사회주의를 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진입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사업이 초등에서 고등까지 학습 지원 중심으로 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청소년에 있어서의 진학, 취업, 그다음에 있어서의 결혼, 가족 형성에 이르는 청년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적응이라든가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러시아어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고려인 교사를 좀 더 양성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학생들에 있어서의 의외로 흥미나 참여도가 좀 더 문의하는 것들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가르치는 배우는 한국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어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고려인만이 아니라 이주 배경
배경 자녀,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 지원에 있어서의 그 일부로서의 고려인 청소년과 다른 출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갈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주민 그래서 자녀 돌봄 체원 체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저는 입국 초기형, 정착 지원형, 혼합형으로 나눠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레인보우스를 조금 더 그 적극 모델링해서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지자체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학교들과 그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기관들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지자체와 지원단체와 교육협력센터가 공유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고려인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정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수립을 하다 보면 증거 있어서의 기반 정책들이 가장 필요한데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행정 데이터라든가 조사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좀 수립하기 위한 행정 통계라든가 조사 통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행정 통계 같은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의 통계 연보라는 게 있어서 고려인 동포로 조금 묶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표해주고 현안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더 이것들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이라든가 세대 연령, 거주 기간별, 거주 지별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청년의 학교 안과 밖의 규모 파악이 좀 더 우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통계상 21년부터 고려인 학생에 대한 집계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려인 학생의 수를 보시면 2년 동안에 아주 가파르게 그 수가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를 가지고 왔고요. 밀집 학교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분포 지역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밀집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육으로 지금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가 교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학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1순위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가정학생, 중도 입국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가 77%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교사 소진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 제도적 지원은 미비하고 지역사회나 구성원 간의 협력도 아주 미흡하다. 게다가 교사 전문성도 특히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많지 않은데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이 23.8%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전국 학교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거 20% 이상이라는 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참여 증진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우리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어와 지금의 지원의 근거가 되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의 특성,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노란색으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는 고문, 선생님들에게는 폭력적인 학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러시아 학생이 나는 러시아에서는 우수 학생이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투명인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진짜 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컸고요. 비이주 배경 학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소수인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학급에 3명밖에 없다. 소수인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가 당장 닥친 현안이 그거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이해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밀집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하단에 있는 러시아어를 배우게 해달라는 거죠.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 초, 중, 고를 나왔으면 러시아어를, 중국어를 제2 언어처럼 수월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처럼 방과 후에 토요일에 불러서 희망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넣어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 하실 정도로 이 우리 학교가 가진 강점과 우리 학교가 가진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좀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지금 기피 학교인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에 대해 인식이 바뀌고 우리 학교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맥락의 말씀이셨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학교의 상황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으로 회복하는 게 혁신의 의미고, 그것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이 혁신 방안이다라고 상당히 심플한 결론을 좀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의 문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란 이론을 가지고 왔고요. 네, 혁신 방안을 보시면 형평성, 포용성, 참여를 각각 어떤 영역에서 증진을 해야 하느냐, 학교 운영에서의 형평성을 설명을 드리면, 이때 형평성은 모두가 동등한 평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형평성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는 공정한 배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과 자원과 지원 체계가 이주 배경 학생과 같이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가치, 그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포용성은 포용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학습자의 다양성에 인정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참여는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참여를 증진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밀집 지역과 학교 모든 구성원이 협력을 해야 학교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모두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 관점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관련해서 정책 과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다문화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해 달라라는 요구가 진짜 많았고요. 현장에서 특수교육과 같이 뭐 이주 배경 학생 교육 과정을 개발해 달라, 이중언어 교육 과정 개발해 달라,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지만 컨텐츠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컨텐츠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해주셔서 다문화 교육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모국어 기반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도 영어 강의를 들으면 한국어로 전환해서 사고하잖아요. 인지적 사고는 모국어에 기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국어 기반 학습 체계를 개발해서 나에게 일정 수준의 한국어가 되기 이전까지는 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엔 이 체계가 학교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에서 1차, 2차, 3차를 보면 동포와 관련된 게 그 비전도 아니고 정책 목표도 아니고 중점 과제에 어딘가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그때그때 다 다르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250만 정도의 외국 다문화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대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가 한 80-90만 명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30%는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뭔가 이들을 하나로 묶기는 묶어야 되겠는데 정책 목표로 묶지는 못하고 어느 쪽인가에 그때그때 다르게 들어가서 중점 과제 하나로만 이렇게 다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정책을 이민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자. 두 번째는 국내 거주 동포를 적어도 정책 목표, 정책 대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중점 과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저희 팀에서 그것이 수용이 돼서 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속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해가지고 목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외동포 청이 만들어지면서 재외동포 기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내용과 그 속에서의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재외동포 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재외동포 기본 계획하고 중복되는 그러한 그 실정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대 정책 목표로 쭉 하면서 특히 세 번째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원 지원 강화 속에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문제 심각합니다. 고려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탈린 시기에 한반도 접경 지역에서 붕 떠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뚝 떨어진 데 가보니까 우즈벡 방언을 하고 카자흐 방언을 하고 하니까 한국어의 그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3세까지 하느냐 4세까지 하느냐, 근데 4세 이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체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와 갈등의 그 시대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사회에서 우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보통 우파, 우경화,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서 벌어지는 그런 그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로벌 사회의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차세대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익혀야 되는 그런 기본 교육 이외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추가가 되고, 거기에 세계 시민 교육을 또 이들에게,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려인 동포 보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표현을 보듬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듬는다 하면 누가 누구를 보듬나, 결국은 한국인이 한국 사회가 고려인 동포를 보듬는 거기 때문에 보듬는 사람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차세대 고려인의 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려인이 고려인에게 고려인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외국인에서 동포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그 국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 동포도 그렇지만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미래 통일을 이룬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전환의 그 시기에 겪었던 여러 혼란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생성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인재로서 더욱더 그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고려인 동포를 위한 정책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